네, 안녕하십니까. 골드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국내 관심 종목들 삼성전자부터 교보증권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코스피 카운팅들을 살짝 좀 수정들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긴 하지만 검토도 해야 하고, 그러나 지금까지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이전에 있었던 코스피의 저점들을 좀 한 번 더 이탈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되기 때문에 지수와 연관이 있는 그런 대형주들은 좀 더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은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좀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것도 RSI 깨질 때 그리고 기준선 이탈했기 때문에 요것도 한 두 번씩 비중 정리한 것으로 보고, 나온 비중들 좀 더 구름대 상단이나 하단에 대한 지지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대로 밀릴 가능성들 있고, 그리고 코스피들도 이전에 있었던 저점보다도 이탈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단은 좀 더 이렇게 수익 줬던 것들 좀 매도하면서 현금 비중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기준선 이탈 자리에서 한 번 더 비중 정리 사항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좀 전환선 깨지는 자리, 지금 더 밀리면서 기준선 깨지는 위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일단은 두 번에 대한 비중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얘도 좀 흥스핀이 캔들에 대한 지지 받으면서 캔들이 한 번 더 기준선 위로 올라온다면 조금 더 상승하고자 하는 추세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스피가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런 때에 매수해서 좀 수익 실현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지금은 완전 매도한 뒤로 큰 특이 사항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한 번 더 좀 더 상승들 나오면서 기준선과 구름들 위로 올라간다면 조금 더 상승 추세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들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은 좀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기아입니다. 기아도 지금은 완전 매도한 뒤로 관망 상황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좀 더 상승들 나오면서 기준선과 구름들 위로 올라간다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에 걸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KB금융입니다. KB금융 RSI 깨지는 자리 1차 비중 정리, 그리고 지금 전환선도 살짝 물고 있는데 이것도 내일 음봉이 나오면서 전환선과 기준선들 한 번에 좀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 그렇지 않고 기준선 정도 지지받는다면 50% 정도 비중 정리 상황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선을 지킨다면 50%,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 이러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LG전자입니다. LG전자 좀 오늘 좋은 움직임 좀 나왔습니다. 요것도 요런 자리들에서 기준선들 이탈하면서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 하셨다 하실지라도 좋은 판단이 아니었나 싶되, 일단은 지금은 후행스핀이 구름에 대한 지지 받으면서 후행스핀 꺾이고 지금 캔들도 한 번 더 기준선 위로 올라온 만큼 조금 더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일도 양봉이 나온다면 조금 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매수 접근들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양봉이 서면서 올라간다면 조금 더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전환선과 기준선들 깨리는 자리 비중 정리, 지금 좀 구름대 하단 정도 지지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대로 밀리면서 구름대도 이탈한다면 동일하게 완전 매도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은 좀 시장들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좀 완전 매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아직까지는 좀 관망입니다. 그나마 좀 구름 하단에 대한 지지 그리고 기준선 상단에 대한 저항 이 있기 때문에 좀 구름들 안에서 기간적으로 헤매면서 구름을 좀 상방으로 돌파한다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한금융지주입니다. 신한금융지주도 RSI 깨지는 자리 1차 비중 정리, 그리고 나서 좀 더 상승하면서 이런 때 고점 돌파하거나 아니면 RSI가 과매수로 들어갔다면 추가 매수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밀리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좀 현재 비중을 유지하는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이것도 뭐 이대로 밀리면서 뭐 전환선 깨고 기준선 깬다면 그런 위치들 한 번씩 더 비중 정리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 음봉이 나오면서 전환선 깨면 50%더 밀리면서 기준선도 깨면 완전 매도 하고, 그렇지 않은 내에서는 현재 비중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도 뭐 아직은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 같은 것들이 이탈한다면 좀 매도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좀 지지 있는 만큼 현재 비중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얘도 지금 종가상으로 전환선 정도 살짝 물고 있는데, 음봉 나오면서 전환선 이탈한다면 한 50%, 그리고 나서 기준선마저도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 접근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일단은 좀 RSI 깨지는 자리들에서 한번 비중 정리하고, 지금은 요때 고점을 돌파했다가 바로 윗골을 달고 밀리고 지금은 좀 장대 음봉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동일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환선 깨면 50%, 기준선 깨면 완전 매도 접근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은 좀 안 좋은 움직임들 나오면서 지금 좀 완전 매도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이런 때에서 좀 더 상승들 나오면서 호행스피닝 캔들을 타고 올라가고, 캔들도 구름대 밖으로 좀 더 상승 추세가 유지되기를 좀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은 기준선도 이탈하고 구름도 이탈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지금은 완전 매도 접근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도 한 30% 정도 비중 정리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일단은 좀 RSI가 살짝 꺾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30% 비중 정리, 그리고 더 밀리면서 전환선 깨면 50%, 기준선 깨면 완전 매도,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KTNG입니다. KTNG도 뭐 아직은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배당락 이후에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LG로텍입니다. LG로텍도 아직은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밀리면서 전환선 깨고 기준선 깬다면 한 번씩 비중 정리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G디스플레이입니다. LG디스플레이도 좀 호행스피닝 캔들에 대한 지지들 받으면서 살짝 좀 꺾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더 상승들 나오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현재의 비중들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RSI 깨지는 자리 정리하고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도 좀 정리한 만큼 나온 비중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좀 호행스피닝 캔들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삼성전기 같이 조금 더 상승들 나오면서 기준선들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움직임들 나온다면 보다 더 보유 접근, 그렇지 않고 밀리면서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아직까지도 좀 매도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좀 배당락 맞고 나서 기간적인 조정들이 있으면 뭐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지만, 이것도 좀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하고 나서 계속해서 좀 이럴 때부터 완전 매도 좀 주저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좀 완전 매도가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메리츠화재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아직까지는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는 좀 전환선이나 기준선 같은 것들에 대한 이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밀리면서 5선이 깨지고 전환선이 깨지고 기준선이 깨진다면 그런 때마다 한 번씩 비중 정리, 그렇지 않은 내에서는 좀 더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도 두 번 정리한 뒤로 뭐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구름대마저도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아직까지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이런 자리들에서 기준선들 돌파한 만큼 좀 더 상승 추세가 유지되기를 좀 기대해보되,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뭐 기준선을 깬다면 그런 위치들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도 좀 배당락 맞은 이후에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얘도 아직까지는 좀 더 천천히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도 아직까지는 좋은 움직임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이런 자리들에서 RSI가 깨지면서 한 번에 대한 비중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더 상승 나오면서 RSI가 과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위치들은 조금 더 매수 접근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고, 이것도 뭐 이대로 좀 더 상승들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때 고점 85,400원보다도 더 위로 올라간다면 그런 때에서도 한 번 더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RSI 깨지는 자리에서 30% 정도 비중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선 지지받고 오히려 더 상승 나오면서 오늘 한 번 더 RSI도 과매수로 들어가고 캔들도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도 좀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얘도 오늘 같은 자리들에서는 추가 매수 접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것도 동일하게 밀리면서 뭐 5선이 깨거나 전환선이 깨거나 기준선이 깨거나 RSI가 과매수해서 꺾여 들어온다면 그런 때마다 비중 정리들 괜찮지 않을까 싶되, 좀 더 강한 상승 보이는 만큼 동일하게 더 올라간다면 이런 때 고점들 돌파할 때마다 조금 더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밀리면서 이탈하며 매도, 그렇지 않고 올라간다면 좀 더 매수 접근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도 배당락 이후에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 받은 뒤로 상승에 대해서 벌고 있는 만큼 좀 더 천천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아직은 큰 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RSI 깨지는 자리들 정리 한번 한 뒤로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도 이탈한다면 좀 완전 매도도 괜찮지 않나 싶되, 아직은 기준선에 대한 지지 있고 좀 꼬리들 달린 만큼 현재 비중 유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밀리면서 이탈하지 않는 데에서 조금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도 기준선들 깨지는 자리에서 한 번씩 비중 정리 한 뒤로 큰 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좀 완전 매도 접근이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지금 종가상으로도 살짝 좀 구름대들 벗어나고 있고, 내일 어떠한 캔들들 나온다 할지라도 강한 상승 보이면서 아예 구름대나 기준선들 위로 돌파하지 않는 이상 구름대 밑으로 이탈들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들 완전 매도 접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좀 좋은 움직임들 나왔습니다. 얘도 RSI 깨지고 전환선 깨지는 자리들 한 번씩 비중 정리들 가능했으나 밀리면서 이탈들 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상승 나오면서 전환선 위로 한 번 더 돌파한 만큼 좀 더 좋은 움직임 좀 나왔고, 동일하게 RSI도 한 번 더 좀 과매수로 들어온 만큼 오늘 추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도 돌파한다면 뭐 그런 위치들도 추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RSI가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는 만큼 내일 양봉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 그렇지 않는 데에서는 뭐 현재 비중 유지 접근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도 큰 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밀리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간다면 정리 접근도 괜찮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구름대 상단들 지지받으면서 기준선 위로 한 번 더 올라온 만큼 조금 더 보유 접근 괜찮지 않나 싶고, 좀 이번에 조금 더 상승들 나오면서 뭐 이전에 봤었던 고점들도 오히려 돌파한다면 뭐 추가 매수 접근도 괜찮지 않을까 싶되, 아직은 뭐 추가 매수들보다는 좀 현재 비중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TCK입니다. TCK는 아직까지 좀 관망인 상태입니다. 얘도 좀 구름대 하단들 지지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위로 올라오면서 기준선들 위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도 뭐 완전 매도한 뒤로 큰 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RSI 깨지고 기준선 깨지는 자리들 한 번씩 비중 정리하고 지금 구름대 밖으로 이탈하는 자리들에서 완전 매도 주장한 뒤로 큰 틀 이상 없어 보이고, 얘도 뭐 더 상승들 나오면서 기준선들 위로 올라오고 뭐 전환선들 위로 올라온다면 뭐 정찰병 정도 보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도 좀 완전 매도한 뒤로 큰 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오늘 좀 양봉 보이면서 한 번 더 구름대 하단을 위로 올라온 만큼 이대로 상승들 나온다면 뭐 매수 접근들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좀 전환선도 뚫지 못하고 구름대도 완전히 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RSI 깨지는 자리, 기준선 깨지는 자리 한 번씩 비중 정리한 뒤로 나온 비중 조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얘도 뭐 완전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일하게 얘도 뭐 밀리지 않고 오히려 상승들 나오면서 뭐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구름들 위로 올라간다면 뭐 매수 접근들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수익 실현하고 현금 확보하는 쪽으로 시장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MC넥스입니다. MC넥스도 아직은 큰 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뭐 기준선도 이탈한다면
이런 뉴스들 좀 수익 실현하고 비중을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싶되 아직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좀 구름대들 이탈하지 않고 상승들 한 번 더 보인 만큼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대로 상승들 나오면서 뭐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도 돌파한다면 매수 접근들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돌파와 이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현재 비중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파트론입니다. 파트론도 아직 큰 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RSI 깨지는 자리 한번 정리하고 기준선들 이탈 자리 돌파 자리들 한번 정리 추가 매수한 상황인데 이것도 뭐 이대로 밀리면서 또다시 기준선을 깬다면 좀 더 비중 정리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SK입니다. PSK도 RSI 깨지는 자리, 기준선들 깨지는 자리 한 번씩 비중 정리한 뒤로 큰 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좀 구름대들에 대한 지지받고 호행스핀도 캔들에 대한 지지들 받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도 좀 수익 실현하고 안전 매도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지받으면서 오히려 상승들 나오면서 뭐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 돌파한다면 매수 접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좀 기준선들 밑에 있는 만큼 정리하면서 현금 비중 확보하는 전략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도 안전 매도들 한 뒤로 큰 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얘도 좀 이런 자리들 비중 정리하고 지금은 구름대마저도 이탈했기 때문에 좀 안전 매도가 좋지 않나 싶고 이것도 좀 현재로서 캔들 기준선도 밑에 있고 구름들도 밑에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종목에서 다우데이터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은 배당락 이후에 좀 천천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좀 기간적인 조정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대 관심 종목들 삼성전자부터 교보증권까지 함께 보셨고 좀 코스피의 움직임들이 이전에 있었던 저점을 좀 이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수들의 하락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도 밀리면서 뭐 전환선 깨고 기준선 깨고 RSI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오는 것들은 좀 더 수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지 않나 싶고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거나 RSI 같은 것들 뭐 과매수로 들어가거나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늘 매수 접근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각 종목들마다 다 움직임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